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단어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라는 파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베리베리 임포턴트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것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이걸 여러분 두 근의 합이라고 합니다. 두 근의 합.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 이걸 두 근의 곱이라고 합니다. 두 근의 곱.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우선 외워주세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알아둘 것은요. 두 근의 차라고 그래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두 근의 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실근일 때만 이야기합니다. 실근일 때만 두 근의 차. 허근은 여러분 뭐뭐의 차 해서 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근의 차는 실근에서만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먼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꼴 0 해야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꼴 0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최고차 함계수가 a고 여기는 1이니까 요 최고차 함계수를 a로 나눠주면요.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a분의 c 이꼴 0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계수를 비교해 준 식이에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근의 차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우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먼저 구해봅니다. 그럼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식.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걸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요걸 통분하면은 a제곱분의로 통분해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뒤에 게 4ac가 되겠죠?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곱을 벗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절대값을 붙여버리면 a분의 요 a에다가 절대값을 붙이고 요거 루트 요거는 양수니까 실근일 테니까 여러분 양수일 테니까 프라마이나 없애버리고 요렇게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나타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 여기서 조금 하나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요 두 근의 차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y는 이꼬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되면은요. 요때 요 점 하나가 알파가 될 거고 요 점 하나가 베타가 될 거예요. 그럼 요 길이를 구하시오 하는 거 있어요. 요 길이가 바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럼 시험에 물을 때 요 길이를 뭐라고 물을까요? 요 길이를 요렇게 물을 거예요. 2차 함수가 x축을 자르는 길이, 선분의 길이 요걸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두 근의 차입니다. 그리고 요거 두 근의 차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4분의 d는 쓰지 마세요. 4분의 d는 안 돼요.
4분의 D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4분의 D를 만약에 쓰게 되면 여기 2자가 붙어요. 왜? 4분의 D는 요거하고 몇 배 차이라고 그랬죠? 4배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4배 차이니까 만약에 여기다 4분의 D를 쓰면 4배를 다시 해주면 그건 루트 밖으로 나가면 2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만 외웁시다.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는 거 요거 하나만 외워주시기 바래요. 4분의 D는 쓰지 말자. impossible 쓰지 말자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차 방정식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요. 자, 만약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이꼴 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이것은 1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 될 거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줬을 때 1번 먼저 알파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1승을 물어보면요. 이것은 지수의 마이너스는 분수로 바뀌니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해서 이걸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만약에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걸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이걸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1 빼기 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겠죠. 여기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은 제곱의 값은 5가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물론 이 방정식이 여러분 인수분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얼마고 하나가 얼마인지 눈치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라고 그냥 일부러 이런 걸 하나 들은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거니까. 자, 삼승값은 삼승경계에서 나오는 식이죠. 여기서 이거 삼승경계하면 더 나오죠. 죽여버려요. 얼마?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더 나오니까 빼기를 써버리면 돼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의 3승은 1일 거고 요게 마이너스 2죠? 요거 1이죠? 그럼 플러스 6 해서 요 값은 7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알파의 4승 플러스 베타의 4승을 구해보래요. 요것은 제곱의 제곱을 우리가 전개해 주시면 나와요.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건 2차 아니면 3차밖에 없습니다. 이런 4차 전개 없어요. 그래서 제곱의 제곱을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근데 더 나오는 게 있으니까 죽여버려야 되죠. 2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게 더 나올 거예요.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2번에서 컨닝하면 5의 제곱일 거고 이것은 2배의 알파 베타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요거를 알파 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25에서 그렇죠? 25에서 요건 4, 2, 8을 빼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해서 그것은 17 이렇게 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알파의 5승 플러스 베타의 5승. 5승은 어떻게 구경하나? 요거는 2차하고 3차가 부닥쳐야 돼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3승, 베타 3승 요런 것이 부닥칠 때 우리가 5차가 나올 거예요. 근데 더 나오는 거 있어요. 전개할 때. 요거하고 요거 하면 알파 제곱, 베타 3승 더 나오고 요거하고 요거 전개할 때 알파 3승, 베타 제곱이 나오죠? 그걸 빼버려야 돼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요거랑은 알파 2개, 베타 3개. 요건 알파 3개, 베타 2개. 그럼 공통으로 적어도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죠?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꺼내면 하나씩만 더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묶을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럼 컨닝 해보세요. 이것이 5 나왔어요. 그쵸? 삼승값은 얼마 나왔어요? 7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했었죠? 해서 요것은 5, 7에 35에다가 4를 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해서 31,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리고요. 이번에는 여섯 번째 알파의 6승 플러스 베타의 6승은요. 요거는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의 제곱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더 죽여버려요. 2의 알파 3승 베타 3승을 죽여버리면 돼요. 그럼 3승 값은 얼마 나왔죠? 7이 나왔죠?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49에서 16을 어떻게 돼야 돼요? 더해줘야 되겠죠? 16을 더해주니까 65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알파의 7승 플러스 베타의 7승 값을 구해보래요. 자, 요것은요. 알파의 3승 플러스 베타의 3승 곱하기 알파의 4승 플러스 베타의 4승 이거 할 때 7승이 나올 거예요. 자, 더 나오는 거 있어요? 요거하고 요거 하면 3개, 4개 요거하고 요거 하면 4개, 3개 공통으로 몇 개? 3개씩이 있으니까 알파 3개, 베타 3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얼마였어요? 알파 3승, 베타 3승이 7이었죠? 4승 값은 4번에서 17이었어요. 17 빼기 요거는 마이너스 2에 3승이 되겠고 요거는 1이 되겠죠. 그럼 7, 7이 49, 7, 1은 7하면 119에다가 8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127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 이런 거 전개하는 거 7차는 3차와 4차다. 요거는 3차의 제곱이다. 요거는 2차와 3차를 곱했을 때 나온다. 요거는 2차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꾸 전개해 보세요. 선생님이 옆에 쓰는 거 외우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전개하다 보면 그런 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자, 8번째.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래요. 자, 이것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절대값 a는 1이죠, 여러분. 그쵸? 2차 방정식에서. 자, 방정식 볼까요? 1 맞아요. 루트 d는 b제곱 1 마이너스 4ac 8 하니까 이것은 3. 루트 9니까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구하라 그러면 절대값이 3이니까 절대값 베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9번째입니다. 요번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자, 요건 제곱 전개할 때 보는 게 아니라 합차의 공식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합차의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10번째 알파의 3승 마이너스 베타의 3승은 자, 3승은 3승 전개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3승 전개할 때 나와요. 뭐가 더 나오죠?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더 나와요. 그럼 죽여버려야 되니까 더하기를 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의 3승 플러스 3에 요것이 마이너스 2고요. 요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공통으로 꺼내버려요. 그럼 앞에는 몇 개 남어? 2개가 남으니까 9 마이너스 6 이렇게 남겠네요.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럼 요거는 브라마이나 9가 되겠지? 오케이. 자, 11번째 알파의 4승 마이너스 베타의 4승을 구하래요. 자, 요것은 합차의 공식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요것은 5가 나왔었죠. 2번 3번에서인가 2번에서 그쵸? 그다음 요거는요. 요거는 1이 나왔죠. 옆에 거는 플라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15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요번에는요. 12번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자, 이거를 구하래요. 우와, 이걸 어떻게 구해요? 이거 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0의 근이 이것의 근이 알파 베타였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근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는 이꼴 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2차식이 있잖아요. 그럼 요걸 넘겨버리면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유, 그런데 재수 좋게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있잖아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니까 요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나요? 아유, 선생님이 문제를 좀 잘못 썼네. 여기서 플러스 2가 아니었지, 문제에서. 마이너스 2로 고치자.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로 대치시키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얼마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얼마? 2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 이걸 전개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러면 이것은 3, 3은 9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 있는 가로가 여러분,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 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파 제곱은 요 식을 이용해서 요거 두 개를 넘겨버리세요. 그럼 알파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2. 자, 다시요. 2. 그럼 요 베타 제곱은 뭐를? 베타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뭐로 돼요? 마이너스 2알파에다 플러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5. 이렇게 바꾸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요걸 전개하는 게 훨씬 쉽죠. 선생님 말 이해 가세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근과계수,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계수를 얼마든지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계산하는 거, 7차라든지, 5차라든지, 이렇게 높은 차수 나왔을 때, 그 계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선생님이 또 이제 문제 하나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 이퀄 0. 이것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n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하고 풀면은 틀려요, 여러분. 그거는 유리계수 방정식에서만 생깁니다. 자, 그거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두 근을 이렇게 놓습니다. 두 근을 1 플러스 루트 3, 또 하나는 모르니까 알파라고 이렇게 놔요. 그럼 근각계수 이용합니다.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고 생각하면서 두 근의 합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알파.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m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알파는 a분의 c 하니까 2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파 값이 구해져요. 알파 값은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유리화하세요. 유리화하면 1 마이너스 3이죠. 2에 1 마이너스 루트 3을 위아래 곱한 거죠. 오케이. 그럼 요거 약분되고 얼마 남아요? 마이너스 1이 남았죠? 약분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 알파 값을 여기로 센터링 해줘요. 그러면 이 m은 얼마예요? 1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니까 1은 없어지고 2 루트 3 해서 n 값은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요게 두 근의 합, 요게 두 근의 곱 해서 푼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요걸 좀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아까 이제 얘기한 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 이런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첫째, 유리수, 계수가 유리수야. abc가 유리수면 두 근은 부호 반대예요. 두 근은 예를 들어서 m 플러스 n 루트 2다 그러면 m 마이너스 n 루트 2 이렇게 두 근이 나와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계수가 실수다 하면은 실수면은 두 근은 하나가 m 플러스 ni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m 마이너스 ni 이렇게 켤레복소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 말이 꼭 있어야 돼. 계수가 유리수인지 계수가 실수인지 꼭 알아둬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푼 문제는 그냥 m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냥 m값 구하라고 그랬지 m이 유리수란 말이 없잖아. 해서 요 유리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두 근을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놓을 수 없는 거야. 알아듣겠지? 만약에 여기서 유리수 n값을 구하라 그러면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 또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 그렇게 놓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두 가지. 유리계수 방정식일 때는 두 근이 부호가 이렇게 반대. 실계수. 여기서 유리수 실수라는 건 A, B, C 얘기예요. 그럼 두 근이 이렇게 켤레복소수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근각계수 2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였어요. 다음 시간에 문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